이 식품의 원리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저희 이제 가장 이번에 첫 번째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먼저 커피 공부를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커피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쓰게 된 그 앞에 커피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커피향의 비밀은 생각보다 과도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처음에 사실은 맛이란 무엇인가가 맛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플레이버, 그러니까 향기 물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쓴 내용이었는데 책 제목이 맛이란 무엇인가가 됐고요. 이 책을 가장 열심히 읽어준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당시에 커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하다가 이제 맛이 궁금했는데 당시에는 맛의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마땅한 책이 없어가지고 이 책을 많이 보시고 질문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한 책을 써달라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향기 물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향에 대한 책을 쓰면 당시에는 그 책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개별적이고 뭐 그렇게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커피향의 비밀이라고 책을 쓴 것은 커피향의 비밀을 특별하게 쓰는 게 아니라 식품 중에서 가장 과학이 설명하기 힘든 것이 향기 물질이거든요. 근데 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혹시 향기 물질에도 과학적 원리가 있다면 식품에 충분한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커피를 안 해보고도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 중에서 과학적 이치에 맞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올 테니까 이 내용이 타당하다 생각하면은 식품에도 과학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 썼었고요. 그 책도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좋아서 있었지만 쓴 지가 오래됐고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에 대해서 워낙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절판을 했죠. 절판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향기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정리한 개정판이 향의 언어라고 여기서 여러 가지 식품의 향기 물질을 다 다루었고요. 근데 식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커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뭐 제품도 향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걸 도저히 다룰 수도 없었는데 때마침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쓸 만한 교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커피 로스팅하는 방법이나 기술 추출하는 방법을 다룰 건 아니고 맛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을 다뤄야 할 텐데 마땅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때마침 책을 봤는데 스페셜티 커피라는 책이 굉장히 그 학술적인 부분도 책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향미 부분을 다룬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측면에서 내가 그걸 모티브로 해서 커피 공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지금 현재 책의 내용을 쭉 먼저 리뷰를 해주고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책 내용을 보시면 시작할 때가 무엇이 커피를 특별하게 하는가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뭐 구체적인 기술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맛을 내는 데는 결국 생두의 성분이 로스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맛물질, 향기물질로 되냐 이걸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추출되는 건 무엇이고 왜 커피는 추출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맛이 다양하게 바뀌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제가 이제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그리고 제가 이 책 쓰면서 제일 즐거웠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무엇이 커피를 특별하는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커피를 직접 하지 않으니까 뭐 커피에 특별하게 뭐 빠져든 건 아니고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한다 그러니까 책을 쓰긴 썼는데 그냥 있던 자료들 잘 정리해서 과학 관점에서 정리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야 커피가 진짜로 뭐가 특별하지? 카페인만 특별하다 그러면 카페인 다른 식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음료 같은 경우는 전혀 커피 없이도 카페인 넣어가지고 각성 기능으로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의 대세는 커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최근 식품 분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원두커피 시장이었죠. 근데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까? 그 다음에 도대체가 다른 식품에 비해서 진짜 커피의 다른 점이 뭐지? 라는 측면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저 같은 경우는 세포벽 하나로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단단한 세포벽에 만든 커피의 특별함, 이렇게 설명했는데, 커피의 성분의 절반 이상은 세포벽 성분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추출하는 커피의 성분의 절반 정도도 세포벽에서 우러나온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향기 물질이 커피만의 특유의 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두에 있는 성분이 커피만의 특별한 성분이라고 하기 힘들고요. 그 커피의 독특한 향도 사실은 다른 식품에 있는데 유난히 그 향에 커피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커피만의 특별한 향기 물질이 아니라 그 비율이 유난한 거죠. 그러면 왜 커피에는 그런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강배전이죠. 다른 뭐 찌고 가열하는 공정은 굽고 하는 것 많이 있지만 커피만큼 강하게 그 높은 온도까지 가열하는 식품은 없거든요. 그럼 다른 식품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 할 때도 사실은 그 로스팅 컵을 잡을 때 이 커피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견디는 범위 내에서 강한 열로 순식간에 빡 진행을 해야지만이, 가열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시에 분해되고 사라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강렬하게, 근데 버틸 만큼 조건인 거죠. 커피는 다른 어떤 것보다 고열에 잘 견딘다. 왜? 세포벽이 단단해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추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 커피는 로스팅한 지 한 달 뒤에 가도 맛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분쇄하면 왜 빨리 사라지는가, 그런 모든 현상이 일관성 있게 설명되더라고요. 제가 최소한의 이론으로 최대한 많은 성을 포함해서 설명할 때 정말 그 보람을 느끼는데, 세포벽으로 그런 커피의 여러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그 사이에 두세 번 더 개정판 작업을 통해서 고치고 있고요. 마지막 개정판에서 추가한 부분은 이 수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품종도 알았고 로스팅도 알았고, 결국은 추출해서 먹는 그 음료의 최종 퀄리티인데, 추출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물인데, 물은 거의 대부분이 물인 거고, 조금 있는 거 유기물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아예 증류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미네랄은 어떻게 수질에 영향을 주고 추출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공부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식품회사 치고 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는 없고, 물 좋은데 식품회사에 차린다고 말들은 하지만 수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었고요. 그 전에는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로스팅돼서 만들어진 향기 물질인데, 그 향기 물질을 이용하려면 결국 생두의 성분을 알아야 되겠죠. 생두의 어떤 성분이 로스팅을 통해서 이런 향기 물질로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가열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카라멜 반응, 메일라드 반응 같은데, 메일라드 같은 경우는 복잡하다만 설명이 돼 있지 구체적인 기작에 대해서 잘 설명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식품의 가열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은 뭐고 커피가 그 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향기 물질 나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분석하는지,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꽤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기 물질의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 요 내용까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출 이론에서는 왜 농도에 따라서 추출 맛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보통 식품 같은 경우는 물이 희석되고 안 그러면 맛의 강도가 바뀌는 것이지 그 자체의 향조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추출 방법, 물 이런 조건에 따라서 분석돼 나오는 것이
기계적으로 측정해서 이건 이래서 맛이 이렇구나라고 해석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커피는 왜 유난히도 그런 맛이 그렇게 민감하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